네, 화면 보이시죠? 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글은 사실 그 저널링에 관한 글인데, 일단 그거 앞서서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세바스찬 드보아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요 글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25년 정도 퍼스널 놀리지 매니지먼트를 해오신 분이고, 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자기의 데이터를 정리해 오신 진짜 찐 데이터 호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순순히 그냥 노트를 정리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접했던 모든 데이터를 다 기록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어, 이 코모도 64부터 자기 초반에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고 뭐 플로피 디스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정리했었고 PC로 넘어오면서 뭐 이제 느꼈던 거 인터넷 느끼면서 이제 했었던 거고 CD로 이제 자기가 모든 거를 굽기 시작했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쪽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냥 궁금하시면은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냥 크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글 끝에 이분이 이제 정리를 쭉 하면서 이제 자기가 25년 동안 자기의 정보를 정리해오면서 느꼈던 것 플러스 팁을 좀 정리해 줬는데요. 이거는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5년 동안 정리를 하셨는데, 어떤 게 좋냐? 첫 번째는 하나의 source of truth가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가 정리하는 정보를 한 곳에 다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뭐 이 하드에도 있고 저 하드에도 있고 이 하드에도 있고 이러면은 이게 어디에 있는지 검색이나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정말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게 노트 같은 것도 누구는 뭐 애플 노트도 쓰고 옵시디안도 쓰고 뭐 에버노트도 쓰고 다 하는데 결국 나중에 어떤 정보를 찾으라 그러면은 이게 그 세 개 중에 어디 있는지 못 찾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 그리고 데이터 같은 거는 정말 딱 한 군데에 있으면은 좋다. 그리고 네, 나스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거는 이제 정보가 여기저기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그 데이터 타입이나 어떤 데이터 구조 같은 경우는 하나로 통일되는 게 좋다. 뭐 예를 들면 두 가지를 쓴다면은 뭐 딱 구조를 통일화해서 뭐 파라 메서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돼야 뭔가 나중에 그러니까 정보를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네이밍 컨벤션도 통일하면 좋다. 그리고 자동화할 수 있으면 최대한 자동화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뭐, 개인 노트 쓸 때는 막, 뭐, 날짜 쓰고 제목 쓰고 뭐 하다가, 뭐, 일할 때는 뭐, 막 이름 쓰고 날짜 쓰고 이렇게 되면 이게 막 정신이 없고 이제 뭐 찾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웬만하면 다 통일을 해서 그냥 모든 파일 시스템, 모든 노트 이런 곳에서 그냥 딱 자기만의 시스템이 있어서 딱 바로 찾을 수 있게 아니면 폴더 파일 이름을 봤을 때 바로 어떤 파일인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네이밍 컨벤션이 있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스토리지 로케이션 이거 위에 거랑 조금 같은 얘기인데요. 스토리지 로케이션 줄일 수 있는 거, 툴 같은 것도 최대한 줄이는 거. 그리고 이분이 25년간 활용을 하면서 겪었던 문제가 이 노트 어플도 그렇고 아마 다른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이게 한번 망하면은 복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소스를 활용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한 예시가 어떤 비디오를 저장하는 서비스를 썼었는데 비디오였나 이미지였나 썼었는데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거기 안에 정리했던 게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게 진짜 있는 그런 것 일이군요. 네. 다 엑스포트하게 사라져가지고 지원해 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저희도 이제 노트 많이 하시는 분들이랑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진짜 헤비 노트 테이커분은 바로 들어가서 찾는 게 임포트 되냐, 익스포트 되냐. 혹시 이 서비스가 오래 가지 못하면은 나는 내 정보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익스포트가 되는 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태연님도 여기저기 옮기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옵시디언이 하루아침에 망한다 그러면은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야 되잖아요. 아, 나 옵시디언은 로컬이니까 뭐 예를 들면 롬이 만약에 그게 제공이 안 됐었다면 문제가 됐을 것처럼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오픈소스 있으면은 좋으면 좋고, 그리고 데이터 포맷도 오픈 데이터 포맷.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야지만 열 수 있는 데이터 파일들은 사실 오픈하기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PDF로 저장하면은 웬만한 컴퓨터에서 다 열리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뭐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했었는데 지금은 일러스트레이터가 없을 경우 AI 파일을 못 여는 것처럼 이제 오픈 데이터 포맷에 저장하면 좋다, 그런 게 있었고, 두플리케이트 따로 막 하지 마라. 그리고 데이터 소스 같은 거 웬만하면 정리하면 좋고, 그리고 인박스 같은 것들은 데이터 타입별로 하나로 정리하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뭐 비디오든 비디오,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고, 그 GTD, Getting Things Done, 태연님이 여러 번 언급하고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그 프린시펄인데, Getting Things Done이라는 그 이제 인박스 관련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자기는 도움이 됐다 그러고, 뭐 백업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너무 다 저장하려고 하지 마라. 약간 그런 얘기를 하시고, 과거는 뭐 필요 없는 과거는 잊어버리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분이 이제 적었던 이제 원래 오늘 토크의 주 얘기인데, 요건 이제 그 저널링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기 같은 것들, 그리고 위클리, 먼틀리 이런 것들을 회고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과 자기는 왜 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노션에 조금 정리를 해놔서 그래서 자기는 주기적인 회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거는 사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널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다빈치는 뭐 저널링 한 걸로 유명하고, 뭐 아인슈타인도 저널 굉장히 많이 주기적으로 적었던 걸로 생각하고, 뭐 토마스 에디슨 뭐 이런 분들도 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정리하는 그런, 그렇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이분이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자기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은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정말 그냥 회고를 하기 위해서고, 그 이제 자기 그 저널링을 하면서 회고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6가지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세우고, 뭐 액팅을 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잘못됐으면은 그걸 수정을 해서 어댑트를 하고 그걸 반복할 수 있게끔 하는 6가지 프린시플이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크게 데일리, 위클리, 그리고 먼틀리, 쿼털리, 이얼리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하는데, 이거는 개인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데일리랑 위클리랑 이얼리 정도가 되고, 각각 포커스가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데일리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에 정말 5분에서 10분 정도 이분은 활용을 하고 있고, 이분이 하는 거는 자기는 하루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다고 해요. 이게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쓸모없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지치고 힘들 때 이게 한번 쭉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 읽으면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업무적으로는 이제 투두 리스트를 리뷰하는 건데, 투두 리스트 그 하루의 투두가 어땠는지 한번 회고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뭐 어떤 태스크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어디에 막혔는지, 혹은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들어와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됐는지, 혹은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았었는지, 혹은 뭐 다른 기타의 방해 요소가 있었는지 등을 기록을 하는 시간을 갖고, 이 시간 동안 또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냥 왜 못했는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보통 투두 리스트를 아침에 정리할 때, 나는 오늘 이거 해야지라고 보통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과 이제 내가 실제로 한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나의 기대치를 조금 최적화하는 거죠.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 건지, 다음부터 이 작업은 오래 걸리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야겠다, 뭐 이런
좀 현실에 대한 그런 싱크로나이즈가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획을 하는 건데요. 이제 주간 계획. 그 사실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내일 뭘 해야 될지 알고 있는 그 상황이 안정감을 주고 불안감을 줄여주기 때문에 하루의 목적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줘서 오히려 효율성도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획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클리 리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매크로하게 이번 주에 이룬 것이 뭐였는지, 그리고 위클리는, 그러니까 데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하루 뭐가 문제였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였다면, 위클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목적이랑 내가 그 주에 한 것들이 얼라인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번 주에 중요하게 배운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인박스 같은 것들이 아까 이제 이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박스를 정리를 하고 PKM,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옵시디안을 활용을 하는데, PKM을 하루에 이제 한 번에 쫙 정리를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것들. 아마 매일매일 그때그때 입력을 할 때 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게 쭉 정리하는, 그 아마 제틀카스트에서는 이제 막 그 플리팅 노트에 있다가 이제 퍼머넌트 노트로 옮기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위클리 정도로 하고, 먼틀리랑 쿼털리랑 이얼리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정말 약간 인생 목표에 맞춰서 회고를 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좋아하는 코트가 있었는데, 여기 났죠. 그러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1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과대평가하고, 자기가 10년 안에 이룰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리뷰 같은 것들을 하면서 자기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목표에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어, 리뷰를 한다고 하고, 이분은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이런 그냥 데일리 노트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5가지 해서 골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어치브먼트는 내가 한 것, 결국 어떤 것들을 성공적으로 골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들이 있었고, 챌린지스는 내가 이거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디스커버리는 그 액션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새로 배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래티튜드는 아까 위에 이걸 하면서 감사했던 것들. 그래서 그냥 이분은 이렇게 5가지로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냥 데일리랑 위클리랑 그런 노트를 테이킹을 하고, 추가적으로 아마 떨어뜨린 게 네이밍 같은 것도 그냥 되게 간단하게 이어, 먼트, 데이트, 뭐 위크 몇 하고, 먼틀리는 뭐 이렇게 2021년 10월, 이얼리에서 그냥 간단하게 네이밍을 해서, 이거는 오히려 진짜 이거야말로 시스테마틱하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리뷰, 그러니까 저널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사실 이런 내가 뭐 했는지, 그리고 내가 다음날 뭐 할 건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저도 예전에 이제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면 심지어 어떤 경우는 제가 어제 뭐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지난주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지난주에 일을 했나? 제대로 일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널링을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 딱 보면, 맞다, 내가 이걸 했었지. 지난주에는 이거를 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네. 이거는 내가 이번 주에는 좀 고쳐야지. 이런 리뷰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저도 조금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실제로도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하루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기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한 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질문 있으셨을까요? 네, 다른 분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논의하고 싶은 내용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영상을 낙서로 모아두시고 감상을 해보는 거시고.
하루에 세 개, 네, 감사한 네. 거는 저도 적지는 않는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 태연님은 그거 작성하고 계시죠? 하다가 말다가 하는데 제가 왜 하다가 말다가 하냐면 감사할 네네. 게 감사할 게 찾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너무 어렵게 그래요? 생각해서 그런가? 맨날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게 진짜 1년만 하면 사람이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음, 표정하고 남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바뀐대요. 음, 아직은 저도 예, 효과를 못 보고 있고 셀프 칭찬하기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아, 그죠. 예. 셀프 추천하기는 박지성 얘기 들으면서도 되게 공감 많이 했는데 너무 이렇게 번아웃되고 좌절감이 있을 때 별거 아닌 걸 내가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스스로 칭찬하면 되게 그 음, 음. 예, 그 뭐야 의욕 같은 거 다시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저는 감명 깊게 다가왔던 문구가 단기 계획은 과대평가를 해서 항상 차고 음, 넘치게 하는데 장기 계획은 과소평가해서 낮게 잡는다는 거에 되게 많이 공감이 갔고요. 여기서 특별한 거는 데일리는 되게 작은 것들 하다가 이제 분기별로는 이제 인생의 목표나 이런 것들을 리뷰한다는 게, 어, 그렇구나. 분기별로도 했는지 못했는지 막 이런 거를 할 줄 알았는데, 뭐 그러지 않고, 이게 좀 텀을 두고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게 다가, 저도 이거는 꼭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실제로 저도 단기적으로는 막, 아, 난 내년에 뭐 할 거야. 내년에 뭐 막 어디 붙어가지고 뭐 할 거야. 막 이런 엄청난 큰 꿈은 꾸면서 막상 10년 후에 뭐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10년 전에 제가 지금 뭐 할까? 10년? 2012년에 지금 뭐 하고 생각해 봤을까 생각하면 그때는 오히려 진짜 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래서 인박스 제로로 만들거나 PKM을 일주일마다 관리한다는 게 생각보다 맞았어요. 왜냐면은 인박스 제로를 해야지 하면은 매일 저녁에 그거 하면서 막 비우거나 막 옮기는 거 하면서 되게 바쁘거든요. 해봤는데, 그쵸, 그쵸. 네네. 네. 네. 이런 좀 힘이 들거나 소비성 일들은 주말로 몰아버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태연님은 노트 앱 그 정리 같은 거 또 하시잖아요. 보통 네네. 어느 정도 주기로 하시나요? 저도 일간, 음, 주간, 월간, 분기, 연 이렇게 하죠. 음,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일간 하는 거 뭐 한 5분에서 10분 걸리고요. 주간 하는 거는 한 20분, 월간 하는 거는 또 한 20분. 근데 월간 하는 거를 이분이 하셨던 것처럼 월간 노트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분기 노트에다가 월별로 이렇게 쭉 아니지. 연간 음, 노트에다가 쭉 이렇게 어, 써 나가는 거라 가지고 네. 연간 노트에 월별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신다는 네네네. 말씀이시죠? 네. 그 섹션만 이제 분기로 뭐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음, 예. 그거 하면서 진짜, 아, 내가 엄한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죠. 네. 예, 그러니까 예. 아마 기록하시면은 기록을 기 시작하면은 이게 되돌아보면서 아, 왜 나 이렇게 자꾸 딴 거 하고 있지? 막 이런 아마 음, 반성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지난달에 이거 왜 했지? 막 아, 안 해, 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 자,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저널링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동료평가. 아, 동료평가 너무 어려운데. 동료평가 진짜 어렵죠. 어, 어. 싸움 나진 않나요, 모모님? 동료평가하다가? 그러진 않나요? 음,
근데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했고 이거를 채워보면 어때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건설적인 한에서 그러니까 뭔가 막 진짜 남을 까기 위한 게 아니라 건설적인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좋은 리더들은 그 원언원이 그 비즈니스에서는 원언원이라고 해가지고 매달 1대1로 자기 밑에 있는 팀원들이랑 얘기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데요. 그게 이제 원언원을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좋았고 잘했고 더 계속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워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 하면은 그 분도 오히려 성장할 수 있어서 되게 물론 이제 어떻게 전달하는 뉘앙스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실제로도 저도 도움을 많이 됐고.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피드백을 주면 사람들이 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되게 좀 맞아요. 어려운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어느새 막 사람들한테 화내고 있고 막 그랬던데. 저도 그게 모르게. 화내면 안 돼요. 이게 잘하셨는데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해보면 이런 식으로 고치면은 예, 나도 예. 도움이 되고 본인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 음, 상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죠. 이게 감정을 자제하면서 음. 외국 애들은 진짜 노 하면서도 이제 빵긋빵긋 잘 웃더라고. 외국에는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보통 음, 그렇죠. 그냥 음. 내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구나. 그냥 객관적으로 딱 받아들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그 회고나 저널링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하실 분 있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주제 뭐 잠깐이라도 논의할 만한 주제가 있을까요?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네, 에자일. 음, 네, 저도 데일리 저널 회고하는 거 오전에 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하기도 하고 밤에 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밤에 막 짜증나고 막 그러면 그냥 자버리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아, 김재님. 음. 홈페이지요? 그 링크를 제가 드릴게요. 아, 되는 네. 아니면은 하루가 네. 끝날 때 해도 좋은데 저는 시작할 때 해도 좋은 것 같은 게 아예 어제 했던 거 정리하면서 오늘 뭐 해야 될지를 그냥 한 번에 쭉 정리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 약간 운동이랑 비슷한데요. 운동을 오후나 밤에 하면은 사실 일정이 막 변경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갑자기 없었던 약속이 음, 생긴다든지 해야 될 일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오늘 운동 좀 안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스킵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아싸리 그냥 아침에 잡아버리면은 그런 일이 적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아침에 음, 약속 생기는 거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만약에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아침에 넣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